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지난 7월에 투자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고요. 향후 국회 통과와 시행령 발표를 거쳐서 2023년부터는 새로운 금융세제 과세 방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상품별로 영상을 통해서 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굉장히 큰 변화이기도 하고 통합해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3개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절세 꿀팁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핵심은 통합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행 과세 체계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상품이 주식, 펀드, ETF이냐에 따라 그리고 소득지가 국내냐 해외이냐에 따라서 과세 체계와 2023년 이후의 과세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로만 봐도 복잡한 게 딱 느껴지시죠? 현행 체계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되고요. 국내 주식형이 아닌 펀드나 ELS 같은 파생결합형 상품은 이자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에 5월에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기존의 이자 배당 소득 외에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주식, 펀드, ETF, ELS와 같은 여러분이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하시는 많은 금융상품들을 하나의 체계 하에서 과세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적금에 붙는 이자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이자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체계 하에서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간단히 쓸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핵심은 손익통산, 기본공제, 그리고 세율입니다.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국내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나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투자처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금융투자 소득에는 해외 주식, 채권, ELS,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타 금융투자는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2월 결손금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여러분이 금융투자를 통해서 얻은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손실인 경우,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 이 손실분을 최대 5년까지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에 1,000만 원 손실, 올해 6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올해 이 6천만 원 중에서 기본 공제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손실이 났던 1,000만 원을 공제를 받아서 기본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2월 공제까지 가감한 금액에 대해서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금을 걷는 방식, 원천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고 다음에 이를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6개월마다 원천징수를 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지금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갖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원천징수 방식은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타 사대보험료들을 다 제한 금액을 계좌에 받게 되죠.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방식을 거치게 됩니다. 비슷하게 매매 수익에
여기에 대해서 20%를 원천 징수하고 다음에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정산하게 되면 사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재투자, 복리 효과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해 2억 원에 매도를 하게 되면 내가 매도한 금액 2억 원이 내가 오롯이 다시 투자 가능한 돈이 아니라 수익금 1억 중 20%인 2천만 원은 원천 징수되어 증권사에 묶이는 돈이 되고 우리는 묶이는 돈을 제외한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 이 1억 8천만 원이 투자금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증권사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6개월 원천 징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증권사 간 통사는 될지를 우리가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을까라는 절세 꿀팁 부분이겠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선 금융투자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수익과 손실이 통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공제 한도를 맞추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여러분이 국내 주식 투자를 통해서 300만 원의 손실을 보셨고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서 400만 원의 수익을 내셨다라고 하면 사실상 나의 수익은 100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과세 체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금을 내실 때는 해외 주식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 400만 원에 대해서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을 초과한 1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죠. 2023년부터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 400만 원 중에서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을 여러분들의 기타 금융투자 수익 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국내 주식을 통해서는 300만 원 손실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손실 마이너스 300만 원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150만 원을 상계해서 과세되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해외 주식을 10년 보유하셔서 2천만 원의 수익을 내셔도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보유 기간에 비례해서 연간 250만 원씩 10년치 를 곱한 2,500만 원이 기본공제 한도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중간에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한 뒤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매년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으시고 이때 수익이 너무 크게 난 상황이라면 손실이 나 있는 상계될 수 있는 항목들을 손절을 하셔서 기본공제 한도 안으로 수익 규모를 줄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금융투자 소득이 분류과세 라는 점입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해서 나눠서 과세하겠다라는 방식을 말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본인의 다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등과 합산돼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될 수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이렇게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과세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금액에 따라서 20% 혹은 25%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주식 투자로도 쏠쏠한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행 체계보다 분류과세로 전환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들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기타 금융투자 소득의 낮은 기본공제 250만 원과 세율 20%가 아쉬우신 분들은 연금이나 IRP 계좌를 통해서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 혹은 펀드에 투자하시는 방법으로 해외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금류의 계좌는 계좌 내에서 여러분이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을 할 때 여기서의 수익 실현은 현금 인출이 아니라 매도를 의미합니다. 그때 바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실 때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해외 투자를 하면서 과세 이연 효과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금류의 계좌들은 해외 상품들을 많이 담아가는 편인데, 다만 이때 여러분이 연금류의 계좌는 중도 해지하게 되시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셔야 하기 때문에 깨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을 납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핵심을 정리를 해보고 절세 꿀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